자, 얘들아, 9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쌤이 지금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건 사실은 거창한 건 아니야. 왜냐? 뭐 9평이 지금 뭐 한 달 남아서 우리 어떤 공부를 막 하면서 가자, 뭐 이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9평은 수능도 아니야. 9평이 지나간 이후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희들 수능까지 쭉 가면서 결국 너희들 끝까지 일단 뭔가를 끊임없이 할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9평이라는 시험을 직전에 앞두고 학생들이 끊임없이 너희들 강의 듣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문제 풀고 막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너희가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아니? 9평은 수능은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있죠. 왜냐? 시험 직전에 약간 실전적으로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이고 너희가 정말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 중 하나야.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선 너희가 단지 많이 그냥 공부하고 가서 시험을 본다 말고 조금 더 실전적으로 너희가 직전에 요걸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쌤이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요즘 확실히 질문의 내용이 좀 달라졌어. 요즘 쌤이 커뮤니티도 염탐을 내가 많이 하거든? 염탐을 하면서 막 답변도 해주고 해. 근데 커뮤니티의 질문들을 보더라도 학생들이 이제는 9평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는 좀 실감 난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좀 시험이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너희가 이 9평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9평을 위해선 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 자, 쌤이 지금 정리라고 말했니? 너희가 9평 전에 가장 안 하는 게 뭐냐? 정리야. 얘들아, 공부를 하고 막 지식을 막 가져온다. 아, 좋습니다. 왜?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식을 뭐 넣고 너희들 계속 연습하는 거, 이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시험이 눈앞에 있잖아. 직전에 해줘야 될 건 뭐냐? 지금까지 머릿속에 뭔가가 잔뜩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을 수도 있어, 의외로. 예를 들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게 있어. 자, 너희가 독서 지문이야. 경제 지문 있어. 뭐 할 거야? 이게 머리에 있니? 지금까지 기출 열심히 너희들 풀었잖아. 기출 분석 잘했잖아.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을 거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 좋아, 좋습니다. 기출 분석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다시 안 나올 그 문제들을 다시 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유지되기 때문이잖아. 지문을 구성하는 원리. 경제 지문은 어떤 지문들이, 어떤 정보가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가? 경제 지문에서의 선택지를 판단하게끔 하는 선지의 출제 포인트는 무엇인가? 거기다가 추론이라는 게 강화가 됐어? 좋아. 그렇다면 수능에서 이미 우리 평가원에서 추론의 문제 세트들 몇 개 풀어봤죠? 이미 뭐 한 3년 동안 나왔잖아 벌써. 그렇다면 수능에서의 추론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 문학으로 가볼까? 고전 소설이야. 자, 뭐 할 거야? 일단 시험지 봐야 알아?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 그럼 지금까지 기출을 분석했잖아. 시험지 봐야 안다? 아닙니다. 왜? 기본적으로 소설에서는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고전 시가에서 너희가 봐야 될 것들이 있잖아. 가사가 나왔어. 이 가사가 보기를 보니까 이게 강호 가사래. 뭐 사대부가 어떤 상황에서 이 가사를 창작했대. 이런 정서가 담겨 있대. 좋습니다. 뭐 읽을 거야?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걸 정리해 줘야 돼, 이제는. 너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 근데 시험 직전이 정말 중요하다? 시험 직전엔 많은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 들어봤지? 너희들은 이미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뭐라도 다 들어있어. 너희들 마음껏 놀아본 적 없잖아. 마음껏 자본 적도 없잖아. 그죠? 하루 막 이렇게 말고. 사실 좋아. 잠을 좀 자고 하루를 좀 쉬었어. 마음 편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너희들은 지금까지 언제나 뭐라도 계속 하면서 공부를 해왔거든. 이제는 그걸 시험 직전에는 그 막 머릿속에 잔뜩 있는 그 정보들을 조금은 정리를 해줄 때다. 조금만 정리해도 얘들아, 너희가 시험지를 딱 열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있어야 돼. 독서에서 1문단에서 내가 뭘 해줘야 하는가? 독서 1문단 중심 화제가 나오네? 중심 화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겠네? 예측해주고, 경제에서 핵심은 인과과정을 포착하는 거였지? 경제에서 정책, 경제는 반드시 문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았지? 그렇다면 문제의 지점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해결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포착하는 거였지라는 것들을 한 번만 짚어봐도 독서 지문 열잖아요. 뭘 해야 될지 길이 보입니다. 얘들아, 그거 없으면 너희들 그냥 글자를 막 읽고 끌려가게 되어 있어. 다시금 막판에 지금 해야 될 거 많은 걸 하지 마. 이미 너희들 많이 해왔어. 그래서 일단 시험 직전이니까 시험 끝나고 또 지식들 부족한 거 확인해야지. 확인하고 보완해야죠. 지금 중요한 게 뭐야? 확인이야.
바로 그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하기 위해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시험을 그 상태로 시험을 봐야지만, 아, 내가 이거는 학습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놓쳤네. 혹은 이건 내가 아예 몰랐었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화가 시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9평 전에는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냐? 올해 6평이지. 올해 6평은 수능 전까지 보는 거야, 얘들아. 9평도 마찬가지. 올해의 시험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야. 그거는 매년 봐서 알지 않니? 작년에 6평의 세먼의 과정이론, 작년에 수능에서 해결의 변증법, 얼마나 많은 포인트가 겹쳤습니까? 지문을 구성하는 원리가 얼마나 비슷했어.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올해 6평에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많았다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막판에 정리하고. 자, 다시금 정리할 때는 주제별로. 쌤은 패턴이란 표현을 쓰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왔던지 간에, 자, 적어도 너희가 독서 지문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라는 그 기준은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그게 있어야지. 기출 분석한 그 결과물들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거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험 볼 때 적극적으로 너희를 표시하면서 이제 독해하는 능동적 독해 너무너무 중요할 것이다. 자, 그래서 막판에 다시금 정리하시고, 문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라면 시, 내가 시에서 뭘 읽어낼 것인가? 그냥 내가 정서 때릴 건지, 아니면 정말 화자의 태도만큼은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볼 건지. 화자의 태도는 종결음이 들어있다. 가사도 가사 길잖아. 그 긴 가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만약 시간을 딱 봤는데 5분 남았어. 마킹도 해야 돼. 근데 딱 마지막 페이지 여니까 막 고전 가사가 쫙 깔려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너희가 하나하나 번역하고 막 읽으려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5분을 지문을 독해하면서 끝날 것이고, 그렇다 마지막에 다 찍어버리자니. 그렇다면 뭔가를 발췌해야 될 거 아니야, 막판에. 자, 그럼 뭘 볼 거야? 그럴 때도 가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시는 결국 정서 아니겠어? 자, 시에서 정서를 보여주는, 특히 고전시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종결음이 서리적 표현, 영탄적 표현, 그것도 표현만 보면 안 되지. 서리와 영탄을 봤다는 얘기는 거기서 정서를 짚어주고, 강호가사야? 강호가사라면 자연을 노래하겠네?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의 뭐 친화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대부라면은 뭐 속세에 대한 미련이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 알아. 근데 가사를 보면 또 몰라. 아니, 가사 자연 친화인 거 다 알아. 자연에 관한 얘기인 거 다 알아. 근데 보면 몰라. 왜 모르는 거야? 자연이란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이 가사, 강호 가사 읽을 때 내가 어디에 주목하면서 뭘 포인트로 잡으면서 읽어 나가야 할 것인가? 번역이 필요한 것인가? 번역하는 순간 앞 내용 다 까먹는다? 번역하기 급급한데 이미 지나가면 앞에 거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번역은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근데 뭘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가사가. 가사도 얼마나 중요하니?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갈래에 대한 힌트를 언제나 보기가 주지. 갈래가 뭔지만 알아도 이미 머릿속에 팍팍팍. 기행가사는 기행가사. 정철이 비연계로 딱 나왔을 때 지문에 네모가 막 팍팍팍 쳐져 있잖아. 이 네모들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기행가사를 안다면 이미 눈치를 채지. 기행가사의 핵심, 결국 네모와 네모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도 뭔지도 안 봐도 알아요. 그러한 기행가사의 특징, 유배가사의 특징. 유배가사, 올해 또 만원사가 또 나왔잖아. 그래서 기존의 유배가사, 만원사라는 유배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얼마나 내기 좋냐? 왜냐? 전우치전 영웅소설이야. 근데 기존의 영웅소설과는 좀 차이가 있어. 기존의 영웅소설은 구조가 임금에 대한 충과 근데 전우치는 임금을 속이면서부터 시작하거든. 벌써 차이점이 그걸 그대로 비교한 문제가 보기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한 문학에서도 내가 시라면 이런 건 내가 반드시 봐야지. 고전 시가라면 이건 봐야지. 지금까지 알고 있어. 너희들 다 공부했어. 지금까지 뭘 공부했든 평가원 문제 풀었다면 다 머릿속에 있어. 정리하는 거야. 정리해서 가사는 내가 이걸 중심으로 볼 거야. 강호 가사는 이게 나올 거야. 이걸 중심으로 본다면 적어도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르지는 않을 거야. 이 마지막 정리. 요거 해놓으면 수능 직전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얘들아. 요걸 시험 직전에 하는 거야. 지금 해야 될 건 그거야. 한 세트 한 세트 문제 푸는 거, 그거는 9평 지나고 그냥 계속 할 수 있잖아. 지금은 조금 더 이 시험 자체를 실전적으로 너희가 좀 대비를 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문법이라면 일단 다시금 개념 한번 쭉 보면서, 요것도 다 보고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쭉 보다가 걸리는 것들 다시 한번 보고, 사람이니까 까먹고 휘발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금 보완하는 거야, 시험 직전에. 자, 화작이라면 유형과 순서 전략 따져보고, 화작도 담화 유형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구성되어 있는지들이 딱 있잖아.
대화는 뭐 거의 안 나오지만 발표라면 이것이 나올 것이고 정보에 대한 정보성 있는 제재와 정보 전달하는 방식들이 나올 것이고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 방식들도 개념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일날 있잖아 얘들아. 시험 당일날은 자, 쌤이 너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야. 쌤이 강의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자, 너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뭐야? 점수야? 등급이야? 아니죠. 아닙니다. 왜? 이거 수능 아니거든. 근데 이 점수와 등급은 이렇게 생각해줘야지. 점수 자체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내가 뭘 틀렸는지 뭐 해봐야 돼. 결과만 보면 안 돼. 쌤이 뭐라고 했어? 당일에 아무리 피곤해도 요거까지는 제발 해달라. 뭘 해달라고 했었냐면 자, 당일에 너희들 채점할 거죠. 채점. 찍은 건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찍은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거니까 걔는 빼고 채점하다가 너희들 이런 느낌들 받아야 돼. 딱 채점하다가 이거 왜 틀렸지? 이런 거 있잖아. 이건 내가 풀었는데 왜 틀렸지? 이거는 너희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중요한 건 이거거든. 이걸 틀렸다. 나중에 해설지, 해설 강의 보고 확인한다. 이건 너희 거 아니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시험에서 나를 빼는 거야. 이거 진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너희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 나는 어떤가? 시험을 봐. 시험에 대한 강의를 들어. 강의 들으면 어떤 강의를 듣던지 간에 지문에 대한 내용은 설명 잘 해줍니다. 아주 그냥 딱 듣고 나면 시원하게 설명 잘 해줘요. 듣고 나면 학생들이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이래서 답이구나. 아 해설지를 보니까 아 이걸 내가 못 봤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건 얘들아 나가 빠진 거야 지금. 강의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해설지 절대적이지 않아.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너희가 뭘 놓쳤냐야. 너희가 뭔 생각을 했길래 이걸 답으로 골랐는가? 그거 모르고서 너희가 정답과 저 결과물만을 보고 간다? 뭘 바꿀 거야 그러면? 이 내용, 이 정답, 이 결과는 다시 나오지 않을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언제나 나야 나. 시험이 끝나고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천착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 천착해야 되는지 쌤이 정확히 알려줄게. 시험이 딱 끝났어. 집에 채점을 합니다. 찍은 건 다 빼. 그냥 찍은 건 아무 생각 없었던 거니까. 빼고 자, 내가 알고 풀었는데 틀렸어? 그거는 당일에 생각해줘야 돼. 왜냐? 하루만 지나도 잘 기억 안 나. 이틀 지나잖아? 아, 그냥 초면이야. 다시 풀어야 돼. 당일에 그래서 나는 아까 이걸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해서 얘를 골랐는데 거기에 적어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연결해놓고 표시해놓고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를 반드시 남겨놔야 돼. 그래야 너희들의 생각의 공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잘못 봤구나.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은 그걸 고치는 거야. 수능 날까지. 수능 날까지 뭔가 다른 걸 하지 마세요. 나를 빼고 막 다른 걸 하지 말고 나를 넣어줘야 돼. 거기에. 나를 한가운데 넣어야 돼. 그래서 나부터 알아야 돼. 오죽하면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지금까지 명언이냐. 안 그래?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얘들아 뭘 바꿔야 될지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나선 내가 수능까지 어떤 공부를 채워야 될지가 그때 나오는 거야. 그거 없이 그냥 9평이 또 지나갔어. 매년 그래. 9평이 지나가. 파이널 강좌 나왔어.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를 막 듣습니다. 강의를 막 들으면 뭔가 공부를 하는 거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확인하고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확인하고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고. 근데 수능은 지식 싸움이 아니다 얘들아. 사고의 과정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수능입니다. 그러면 그 사고의 과정이라는 건 사람은 관성이 있어. 하던 대로 읽게 되어 있어. 하던 대로 보게 되어 있고 놓치는 것들을 내가 뭘 놓치는지 모르고 뭘 봐야 되는지 모르면 또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쓰는 거잖아 우리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너희가 어떤 방식 공부를 하든 관계없지만요. 나를 넣으셔야 돼. 그래야 너희들 점수가 올라갑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독해 과정을 당일에 복귀해달라. 당일에 정말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날. 다음 날까지도 한 절반 가깝게 그래도 기억 잘 날 거야. 다음 날까지는 반드시 봐달라. 이걸 아예 안 한다. 그 정말 무책임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 그거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남의 공부를 하는 거야. 저 강사의 공부를 하는 거고요. 해설지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 걸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찾아줘. 알았지? 자, 그리고 이제 너희들 순서와 시간도 의식적으로 좀 풀어줘야지. 왜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실전적 푸는 시간이니까. 그죠? 물론 그 이후에도 너무 부담은 갖지 마. 왜냐면 그 이후에도 너희들 주말에 혹은 학원에 가서 시간 재고 한 세트씩 문제 풀고 또 연습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혼자서 시간을 재고 푸는 시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걸 막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하지만 의식은 조금 하자.
왜냐면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야, 그러다가 그냥 시험 끝나요. 그러면 봐. 쌤이 말했잖아.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문제도 뒤에 거 하나도 못 풀어보고, 어떻게 객관화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객관화라는 건 반드시 100% 실력, 이걸 가지고 수능을 보는 건 아니야.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지? 자, 그러다 보니 너희가 전략적인 것들도 조금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특히 학생들 중에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질문, 가채점. 저 가채점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거든? 이런 질문도. 자, 요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것도 쌤이 이제 커뮤니티에 답변해 놓은 게 있거든? 근데 가채점 같은 경우도 만약 너희가 이제 수시 전형 써야 된다. 자, 이건 수능 당일을 말하는 거야. 뭐 구평 당일은 뭐 굳이 가채점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시험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근데 수능 당일에 가채점 해야 되나요? 왜냐면 해야 되면 또 이것까지 시간을 넣어야 되잖아. 너희가 실전 연습해줘야 되잖아. 써야 되잖아. 당연히 수능, 수시, 이런 전략, 전형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것도 해주는 게 맞겠지. 왜냐면 그래야 전형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보면 난 답이 다 생각이 나는 타입이다. 그러면 굳이 이걸 뭘 쓰겠습니까? 안 그래? 그죠? 혹은 수능, 수시 이런 건 없어. 하지만 나는 약간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뭔가 나의 등급 이거 확실하게 알고 싶잖아. 점수 확실히 알고 싶잖아. 좀 불안하잖아. 확인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난 가채점 써야 되겠다. 근데 시험 당일에 문제를 덜 풀었네? 이 문제 하나를 더 풀까? 아니면 그 시간에 가채점을 쓸까? 이건 사람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겠는데 뭐 쌤이 강사라고 해서 절대적인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라는 문제를 풀겠어. 왜? 이거 점수 알아서 뭐 할 거야? 하나를 더 맞춰야지. 그지? 자,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럼 가채점도 나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이 구평 때도 해보는 거야. 구평 때도 그리고 가채점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시간 해보고 아니면 이것도 있잖아. 구평 시험 끝난 다음에 채점을 해보고 그리고 그 전에 다시 한번 새 시험지 바로 뜨니까 EBS 이런데 새 시험지 다시 보고 딱 적은 다음에 비교해 보는 거지.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나? 내가 못 찍었나? 내가 기억하는 타입인가? 나는 좀 기억이 되네? 그럼 안 써도 되겠죠, 수능 당일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음식, 요것도 또 중요할 수 있어. 음식도. 자, 음식은 얘들아 뭐가 중요한지 알아? 뭘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안 돼, 사실은. 왜냐면 사실 뭘 먹어도 돼. 근데 더 중요한 건 뭘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특히 뭐 차갑거나 너무 자극적인 거, 너무 매운 거 이런 거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왜냐면 그 자극이 될 수 있잖아, 몸에.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또 나는 아침에 유제품이 안 받는다라든지 그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걸 찾는 게 그게 더 중요해. 그리고 아침은 조금 먹어주는 게 좋다 얘들아. 아침은 좀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어버릇하다 또 억지로 먹으면 또 그게 또 몸에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미리미리 생각해서 한번 대비해보고 이런 것들 아시겠죠? 너무 부담스럽게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자, 이런 것들도 해보는 거야 이번 시험에서.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시험이 끝난 이후입니다. 너희들 이게 돼야 정말 이후에 훨씬 더 정교하게 너희들이 뭘 해야 될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있니? 전략은 사실 강사들이 말하는 그런 전략과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대단히 보편적인 거야. 100명이면 100명에게 하는 말이야 그건. 근데 너희들은 각자 한 명이잖아. 나에게 필요한 건 그 전략을 가장 잘 세울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나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쌤이 오답노트의 구성 방법은 좀 알려줄게. 왜냐면 너희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오답노트 정리야. 오답노트. 오답노트라는 게 뭐겠어? 이게 지금 나의 보완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노트의 작성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 분석과 선지 분석이 되겠죠. 자, 특히 지문 분석. 지문 분석은 주제별로 일관된 패턴들. 다시 얘기하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기출을 분석해 왔어요. 그 내용들 미리 정리해두면 아주 좋습니다. 이번 9평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그럼 올해 6평, 올해 9평, 마지막으로 쫙 집대성. 그래서 수능 직전에 내가 보는 단권화 노트를 지금부터 만드는 거지. 자, 그게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너희들 머릿속에 공부를 많이 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거 알지? 아는 것들 그거 꺼내는 게 능력인 거잖아. 그치? 꺼내려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집에 물건이 있으면 뭐해? 어디나 모르는데. 그럼 꺼낼 수가 없어. 알았지? 자, 그래서 주제별로 일관된 패턴 다시금 정리하시고 내가 어떤 주제가 약한지 공부 핵심은 가장 하기 싫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늘어. 자, 특히 체화되지 않은 패턴. 쌤이 계속 패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문 구성, 한마디로 지문 흐름, 독해의 원리야. 그래서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맞는 나의 언어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았지요? 뭐 필기 베껴 쓰고 이런 거 말고 어디 정리된 요약본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리한 나의 내용. 아시겠지? 그래서 처음 독해할 때 내가 또 놓친 포인트, 출제 포인트는 뭐였을까? 이런 것들, 이런 사고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고3은 지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의 사고를 정교하게 만드는 거야. 자, 선지 분석의 핵심도 다시금 쌤이 아까 말한 겁니다. 이거 자신의 사고 과정 복기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 이거 없이 너희가 문제 풀고 해설 보고 강의 듣는다? 많이 강조했지, 쌤이?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빼고는 공부를 논할 수 없다. 자, 모범 해설을 알기 전에 자신의 사고 과정부터 복기하는 거야. 내가 뭔 생각을 해서 이 답을 냈지? 내가 뭔 생각했는지 그 과정을 밟아야 그 중에 오류가 나온다. 개를 고치는 겁니다. 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제는 비교하는 건데 이때가 중요해. 내용을 가지고 보통 학생들 비교를 많이 하거든. 이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못 봤네? 보세요. 작년 수능을 가지고 좀 얘기해볼까? 1문단에 이거 약간 이게 좀 복잡하게 너희가 느낄 수 있는데 구평 직전에 많은 거 하라는 얘기 아니고 간단하게 22학년도 수능 중에 브레튼 우즈 체제 가장 어려웠습니다. 1문단부터 어려웠던 이유는 일단 정보를 많이 던져. 경상수지, 국제유동성, 트리핀 딜레마, 특히 국제유동성, 경상수지 이런 단어들이 연결은 다 뒤에서 돼. 앞에서 일단 평가원 특징 슉 던지고 지나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슉 받아야 돼 그냥. 왜냐? 뒤에서 이걸 잡아줄 거거든. 단 받으면서 뒤에 어디서 연결되는지 의식해줘야지. 이런 과정, 이건 지문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그냥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마 이런 거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많이 의식적으로 해봤을 거야. 자, 그런 부분들이 1문단에서 정보를 많이 던집니다. 개념을 많이 던져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쌤이 여기 몇 가지 써놓은 거. 이건 뭐냐면 선택지가 뭘 물었는지를 적어둔 거야. 선택지. 따라서 자, 너희가 이제 작년 요 브레튼 우즈 체제 문제를 풀어봤을 건데요. 자, 특히 여기서는 1문단과 2문단, 3문단, 4문단의 특징들이 되게 대단히 명확한데 중요한 건 봐. 자, 요 얘기만 할게. 문제점이 나옵니다. 미국의 적자가 누적되고 해결법이 나옵니다. 달러가치 떨어뜨리면 되고 다른 통화가치를 올리면 돼. 오케이. 이 문제와 해결이 있고요. 가장 어려웠던 4번 문제 2, 4, 5번의 선지 판단. 이거 다 너희들 어떻게 했어 이거? 아마 요 내용 기억을 못할 수 있어요. 요거는 너희가 해설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적자가 이래서 이게 경상수지가 개선됐구나. 어떤 과정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놓쳤다? 너희들은 문제와 해결을 안 본 거야. 이런 걸 정리하는 거야. 내용을 보니까 지문 속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써 있었네? 내가 써 있는 거 이걸 못 봤네? 잠깐만, 왜 못 봤어? 알았는데 못 봤을까? 아니야, 그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야. 그런 걸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 너희들이. 브레튼 우즈 체제? 해결의 변증법? 안 나오잖아, 이제. 다른 기출들 다시 나올까? 거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후에 내가 뭘 봐야 되는가, 앞으로 나는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개념화 시켜줘야 돼. 개념화. 개념화의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야. 너희들 다 아는 것들입니다. 분류는 공차가 핵심이고 정의된 개념, 요거 무조건 독해 기본 단위야. 정의된 개념은. 문제 해결 패턴, 요거는 인문이든 경제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건, 결과, 이런 것들 내가 요걸 놓쳤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걸 오답노트에 써야 되는 거야. 쌤은 아예 현장 학생들을 위해서는 오답노트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쌤이 요거는 그래서 예시 파일을 쌤이 자료실에 올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거든, 쌤이.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너희가 시험 직전에 뭘 봐야 하는가 이런 것들, 사고의 과정을 너희가 스스로 적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요 내용들은 너희가 오답노트의 작성 방법을 좀 참고하라고 쌤이 자료실에도 PDF를 잘라서 올려놓고 너희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준들을 쌤이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구평 알지? 이거 그냥 지나가는 시험이야. 구평 지나간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희들의 부족한 지점 있겠죠. 그걸 객관적으로 찾기 위해선 막판에 정리한다. 시험 보기 전에 다시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한 시간. 이것도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이틀, 3일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구평 시험 당일에 뭐 해야 되는지 시험이 끝나고 나서가 진짜 중요하지. 등급 점수 신경 쓰지 마. 보완점만 찾으면 그것 보완하면 1등급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쌤 N년째 그런 학생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구평 때 4등급? 5등급? 나와요. 나오는데 수능 때 1등급 안 나오겠어? 나와. 누군가 안 나오겠지. 그 누군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해? 안 나와.
내 4등급 떴어. 아, 잘 보자. 아, 내가 뭐가 부족했지? 아, 이걸 놓쳤구나. 오케이. 아, 예. 1등은 나와요. 많았습니다. 알았지? 잘할 수 있어. 자, 얘들아, 구평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기 객관화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자. 화이팅!